안녕하세요, GR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1화 심층 분석 2부입니다. 원피스 1091화는 분석할 내용이 많아 1부, 2부로 나누어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1091화 심층 분석 2부에서 주요 내용으로 나오지 않은 건 1부에 있으니 1091화 심층 분석 1부를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91화 심층 분석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091화의 표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한 건 피자를 맛있게 먹는 밀짚 모자 일당과 이를 보며 기뻐하는 상디입니다. 상디의 표정을 보면 제가 더 흐뭇하네요. 다만 제가 여기서 진짜 주목하고 싶은 건 밀짚 모자 일당 모두가 피자를 먹고 있는데 이곳에 프랑키와 로빈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에그에덴은 검은 섬의 적단이 잠입한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검은 섬의 적단은 에그헤드 근처에 다가오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 섬의 적단이 에그헤드에 도착한 건 연구원들이 도망가던 날, 즉 하루 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루가 지난 지금 검은 섬의 적단은 에그헤드에 잠입했을 확률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검은 섬의 적단이 잠입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요크의 계획입니다. 요크는 세계정부에 붙으며 베가펑크를 배신했지만 세계정부는 요크를 배신하며 요크도 베가펑크와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요크는 이를 알고도 작전이 있다며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마침 다음 장면에서 검은 섬의 적단이 에그헤드에 오는 장면이 나온 만큼 요크의 작전은 검은 섬의 적단과의 거래인 확률이 크죠. 게다가 분명한 건 이번 1090화에서 요크는 에그헤드의 모든 것에 암호를 걸어놨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진입시킬 수 있는 건 요크밖에 없다는 거죠. 즉, 요크가 잡히기 하루 전 요크는 걸어둔 암호를 해지해 검은섬의 작단을 에그헤드에 잠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검은섬의 작단이 진입한 걸로 추정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상한 에피소드 전개입니다. 현재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1078화에서 요크가 보낸 세라핀과 싸우는 밀짚 모자 일당의 이야기가 나온 뒤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나오지 않다가 이후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1089화에서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밀짚 모자 일당이 어떻게 세라핌을 제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요크를 어떻게 인질로 데리고 있는지 등 그 전날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데스는 이 이야기를 요약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생략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날의 이야기를 생략한 이유는 전날에 잠입한 검은섬의 적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후에 하기 위해서인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니가 보니답지 않게 상디가 멋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 현재 보니의 정체는 대보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보니는 과거의 상을 통해 쿠마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쿠마의 과거는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충격적이며 슬플 걸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베가펑크는 쿠마가 사이보그가 된 이유는 괴롭다고 할 정도로 슬픈 과거입니다. 그런데 쿠마의 이 모든 과거를 보고도 보니의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뀐 건 굉장히 이상하긴 하죠. 그렇다면 정말 이번 표지에 굳이 로빈과 프랑키를 안 그린 오다쌤, 로빈 납치 떡밥은 아니겠죠? 분명한 건 현재 오다쌤은 최종막에서 티치의 계획을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빅맘이 없는 틈을 타 토트랜드에서의 푸딩의 납치, 로우를 습격해 로드포닉 리프 탈취, 코비의 납치, 그리고 거프의 패배까지. 즉, 오다쌤은 이번 에그헤드에서 검은 섬의 적단이 로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탈취하는 데 성공시킬 거라는 겁니다. 다음 주 장면은 해군과 시비스트 웨폰 파시피스타의 싸움입니다. 군함을 가볍게 파괴할 정도인 시비스트 웨폰과 파시피스타 확실히 강합니다. 세계정부가 오하라와 달리 에그헤드에는 전투력이 있다며 많은 전력을 보낸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파시피스타와 해왕류를 상대로 활약하는 중장들입니다. 현재 중장이 상대한 파시피스타 마크 3는 정상결전의 프로토타입을 능가합니다. 2년 전 밀짚 모자의 적단은 정상결전의 프로토타입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였지만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마크 3를 제압하는 현재 중장들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후 중장들과 해적들의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키자루를 공격하는 센토마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센토마루는 키자루를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았으나 키자루가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닿지 않고 날리는 공격 류오입니다. 분명한 건 루피는 휴고로에게 류오를 배우며 센토마루와 레일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센토마루는 이 류오를 키자루에게 배운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정상결전 당시 흰섬은 최영장을 그대로 공격했고 해군 대장들이 일어나 막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센토마루가 류오를 쓸 때 자세랑 비슷하죠. 이번 1091화에서 센토마루가 키자루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센토마루의 류오는 키자루에게 배운 걸로 확인되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장면은 센토마루 회상 속 나온 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산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빅맘은 부모에게 엘바프에 버려졌습니다. 다만 엘바프에서 빅맘은 사고를 치며 카르멜과 함께 한 섬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빅맘이 간 섬에 나온 산이 센토마루의 회상 속 나온 산과 같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미 굳이 엘바프 근처에 있던 이 섬에 센토마루가 살았다는 설정을 보여준 건 센토마루를 제자로 거둔 이후 혹은 전에 베가펑크와 키자루가 이 섬 근처에 있는 엘바프로 갔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베가펑크를 노리는 루치입니다. 다행히 스투시가 이를 눈치챘지만 스투시가 공격을 그대로 맞으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분명한 건 현재 베가펑크 주위가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가펑크 주위 인물인 샤카, 피타고라스 벌써 2명이 죽었는데 스투시도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조로가 루치를 막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이번 에그에 대해서 상대는 계속해서 스투시에게 사랑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루치를 막아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로가 루치를 막아내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도 드는 게 지는 개인 상대인 만큼 상대는 카쿠의 위험성을 알고 침착하게 버블건으로 카쿠를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힘 개인 조로는 곧바로 루치를 상대했죠. 오히려 이 둘의 조화가 어울리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치의 대사입니다. 루치는 조로를 상대하며 말합니다. 키자루와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전멸이다. 이 대사는 악역들이 패배하기 전에 말하는 패배 플래그이죠. 니카 루피가 루치를 상대하고 나서 루치는 동물의 각성자인 만큼 강인한 회복력으로 금방 회복하였는데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애니스 로비 편처럼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루치가 키자루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전멸이라고 하자 얕잡아 보였구나라고 말하는 조로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정말 독자들이 루치에게 하고 싶던 말일 겁니다. 솔직히 루치는 현재 조로 상대 징배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장면은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 대한 분석은 1091화 심층 분석 1부에서 올렸습니다. 다만 이 대결에서 전 영상에서 나온 내용 말고 이번에 새로운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바로 일부 3대 장과 몽키디 가문입니다. 이번 최종막에서는 일부 3대 장과 몽키디 가문과의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최종막에서 3대장 출신 아오키지는 몽키디 가프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종막 에그에 대해서 3대장 키자루는 몽키디 루피와 대결을 펼쳤죠. 그렇죠. 이처럼 몽키디 가문의 사람들이 해군 3대장과 1대1 대결을 펼치는 걸로 보아 마지막 3대장 아카이누는 몽키디 드래곤과 대결을 펼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중국 설화 떡밥 및 색깔론으로 인해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나이가 동갑인 점으로 보아 드래곤 해군 가설이 맞다면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동갑인 샹크스 버기가 해적 동기인 것처럼 해군 동기라는 설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해군 동기들의 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군 3대장 대 몽키디 가문 떡밥이 맞아서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대결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